손발톱 무좀이 고민인데 어떤 솔루션이 효과적일까요? 제가 선택한 솔루션이 효과가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테크유린이 구참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진 손발톱 무좀에 대한 그 처리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도 어느 순간인가 이 발톱이 휘어지고 딱딱해지고 부서지고 이런 손발톱 무좀이 걸린 것 같아요. 발가락 사이나 바닥에 생기는 무좀은 그 군대에서, 남자라면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 그 군대에서 생긴 이후에 관리를 어느 정도 해서 거기 문제가 없는데, 어느 날 갑자기 발톱 무좀이 생기니까 이게 상당히 그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그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약국 가면 잘 보이는 그 바르는 무좀약이었습니다. 먹는 약도 있기는 한데 이게 간에 참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.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간을 한번 그 약물에 의해서 이제 손상을 입은 다음에는 간에 부담이 간다니까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한 게 바르는 약이었습니다. 이 국내에는 수많은 바르는 약이 있는데요, 그 중에 하나의 성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클로피록스라고 적혀 있는데요, 이게 그 바르는 약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바르는 약에 대해 그 약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. 네일스타, 바렌굿, 바르지오, 시클러원스, 와이드케어, 원케어, 유한 이지케어, 톱큐어, 풀케어, PM 등 거의 대다수의 약들이 이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약에는 자료 독점권이라는 게 있어서 신약을 개발하고 나면 그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신약 개발한다고 새빠지게 오랜 동안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인력 투입, 자본 투입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놨는데 시장에 내놓자마자 복제약이 딱 나와서 시장을 이렇게 나눠 갖게 되면 굉장히 그 신약 개발한 제약회사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을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자료 독점권입니다. 이 시클로피록스에 대한 자료 독점권이 풀려나 봅니다.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시클로피록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저도 그거를 사용을 해봤는데요, 꽤나 오랜 시간 사용했었어요. 한 대략 2년 정도 쓴 것 같아요. 근데 효과가 없었습니다. 만족할 만한 효과는 아니었습니다. 물론 이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건 방지를 해준 것 같기는 한데, 그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깔끔하게 아주 매끈하게 원상복귀되는 발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어요.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제품명은 캐라셀 네일이고요, 미국에서 판매 1위를 했던 제품이라고 합니다. 독일에서 만든 제품이래요.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게 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하고 한국 총판이 있어서 총판에서 납품하는 제품하고 유통을 시키는 제품하고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. 아무래도 직구 제품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저는 그 한국 총판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그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. 성분을 한번 볼까요? 프로필렌 글라이콜, 락틱 엑시드, 우레아, 글리세린, 소듐 하이드록사이드, 이소듐 EDTA, 정제수.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어요, 무슨 성분인지. 근데 이 성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. 손발톱에 꽤나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성분인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조금 전에 그 기존 제품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 성분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저에게 좀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바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려 주셔야 됩니다.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 주셔야 됩니다. 캐라셀 네일을 꺼내면 튜브가 나옵니다. 튜브는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져 있고요, 보통 일반적인 그 바르는 제품들은 브러쉬가 달려 있어서 그 매니큐어 바르듯이 이렇게 콕 찍어서 바르게 되어 있지만, 얘는 이 뚜껑을 벗겨보면 실리콘 팁이 있습니다. 이게 이 회사에서 그 강점으로 내세우는 건데요, 그 브러쉬가 없다라는 거, 그 다음에 발톱을 갈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,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이 팁을 이용을 해서 발톱에, 손톱에 대놓고 약간만, 살짝만 꾹 짜면 이게 쭉 나온다고 하니까요, 주의하셔서 살짝만 짜서 그 액이 나온 다음에 발톱에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용액이 도포가 끝나면 5분 이상 말려서 잘 말려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약이 이렇게 손발톱에 잘 이게 붙어 있겠죠. 그 전에 잘 말리지 않으면 이게 수용성이라서 물이 닿거나 하면 바로 녹아 버린대요. 그래서 잘 말려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
이걸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잠자기 전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, 아니 샤워, 요즘에는 샤워를 해야죠. 샤워를 하고 나면 이제 손발 깨끗이 씻고, 그 다음에 발톱에, 이렇게 손톱에 잘 발라서 잘 말린 다음에, 그 다음에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자는, 그래야 이 약이 잘 붙어 있겠죠. 이걸로 바르는 건 끝났습니다. 이거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,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. 손톱은 새로운 손톱이 자라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, 발톱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대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빼먹지 않고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요 튜브로는 손발톱 3개를 발랐을 경우, 매일매일 발랐을 경우 3개월 정도 쓸 수가 있대요. 그러니까 발톱을 제가 지금 6개니까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뭐 이렇게 해보면, 야, 이것도 비용이 살짝 만만치는 않습니다. 그래도 한번 꾸준히 빼먹지 않고 12달을 한번 지속을 해볼까 합니다. 요 앞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프로바이오틱스,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시간을 투자를 해서, 뭐 비용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좀, 예, 좀 쉽지는 않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개월, 3개월, 6개월, 12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발톱이 어떻게 변했는지 짧게나마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해볼게요. 그래야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. 다음에 만나요.